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세계 풍경 미니 특강을 맡은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마련 기대했을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나의 기록과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전자책으로 출간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총 5가지고, 제일 먼저 저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록이 뭐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했던 기록들을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자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순서대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 동네에서 복사기 사무기기 임대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부업으로 해가지고 전자책 작가,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인유불이를 했는데, 인유불이 뭐냐면은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3종 세트 해가지고 이게 3가지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 전자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저는 원래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를 전공하다가, 그 다음에 10년간 세계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주로 공장에서 유틸리티 설비 관리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외에 뭐 KPI 실적, 뭐 안전 환경 업무도 같이 겸해서 했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동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복사기 사무기기 임대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성동구 상공에서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작년에 제가 수료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제가 드디어 네이버 인물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책들인데 총 6권이고, 왼쪽에 보시는 4권은 제가 개인적으로 쓴 전자책이고, 오른쪽에 2권은 이제 올해 쓴 공저책입니다. 네, 첫 번째 쓴 책은 이제 기록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이제 도전, 세 번째는 자기개발, 네 번째는 이제 디지털 도구 활용하는 거 해가지고 썼고, 지금 이거 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을 치거나 아니면은 저희 필명 빌리 브라더스 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올린 거라서 또 아마 조만간에 이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록한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취미가 기록이거든요. 뭔가 일기 쓰거나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2001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쭉 일기를 써왔습니다. 뭐 매일 쓴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써가지고 그러니까 쓸 거 없을 때는 안 쓰고 그냥 생각난 대로 그냥 저의 감정이나 나 뭐뭐 했다, 뭐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생 일기 쓰듯이 나 오늘 기분이 너무 X 같았다, 나 기분 좋았다, 오늘 누구한테 뭘 얻어먹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썼고, 제가 왜 기록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 기록들을 지금 당장은 쓸모 없지만 언젠가는 쓸모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25년 동안 써왔는데, 그 일기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른 것으로 다 확장이 됐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이걸 들고 오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제 집에 가면은 가로 46cm, 세로 35,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33cm에 저만의 판도라 상자에 있거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까보니까 저기 일기장,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독후감이나 기타 등등의 노트, 메모들이 있거든요. 좀 세분화해서 보자면은, 저 일기장들 보여드릴게요. 2001년부터 해가 쭈르륵 해가지고 2022년부터 내용을 좀 빠지긴 했는데 이게 쭉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장을 이렇게 좀 썼고, 근데 한번 제가 맨날 한글로 쓰는 게 좀 재미없어가지고 한번 중국어로 한번 써봤는데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또 일기를 썼거든요. 그때는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양록 그걸 써가지고 이 내용들을 잘 해가지고 이제 군생활 일기장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추가로 군생활 동안 이제 받았던 편지들, 뭐 전역하는 이제 고참들이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한테 받았던 편지들 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읽으면은 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후감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책을 지금까지 거의 500권 가까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읽은 줄 알았는데 500권 가까이 읽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읽었고, 그 다음에 그 책이 저자가 누구고 출판일이 언제고 출판사가 어딘지 다 이게 기록해뒀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강의가 세바시거든요. 세바시나 아니면 이렇게 요즘에 온라인 강의 많이 하는데, 그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강의록을 쓰고 이렇게 들었던 내용 한번 들으면 까먹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했고, 그리고 제가 또 대학교 다닐 때도 이 기록을 다 해놨더니 평상시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시험 시즌만 되면은 제 노트가 거의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내 노트 좀 보여달라고. 심지어는 이거를 카피한 사람도 있고 스캔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돈을 쓰면은 이렇게 지금 내용 다 비우긴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나 했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식비에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먹는 데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노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회사에 쓰는 노트, 휴대용 노트 쓰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그냥 제가 아날로그로 썼던 기록들이건데, 지금부터는 디지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록물이나 아니면 기타 뭐 수료증, 뭐 기타 물건들을 다 여기 외장 메모리에 놓고, 심지어는 영상 찍은 거, 사진들 다 넣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언젠가는 다 쓸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예상치 못하게 생기는 그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뭐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가 생기고, 생각이 잘 정리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축적되니까 언젠가는 쓸 수 있는 활용 가치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록을 잘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 질리도록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하거든요. 닥글. 닥글이 뭐의 약자냐면 닥치고 글쓰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된다. 혹시 그 예전에 그 중국의 그 주석 중에서 덩샤오핑이 했던 얘기 중에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했는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날로그든 디지털은 관계없이 그냥 기록만 잘하면 된다. 이걸 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기록물들이 언젠가 갑자기 불나가지고 없어지거나 누가 도둑놈이 제가 훔쳐가거나 하면은 이 기록들 다 날아가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제가 백업을 다 해놨어요, 이거를. 제 건 다 소중하니까요. 예. 자, 이건 기록들이 이제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단어 아실지 모르겠는데, OSMU, 원소스 멀티 유즈.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 소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 상품으로 전개되는 건데, 한 가지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 블로그, 뭐 전자책 이렇게 확장되는 거군요. 제가 아까 이제 기록물을 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이 기록물들을 그냥 다 써놓고 그냥 어디 창고에 짱 박았으면은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군요.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분석하고 필터링하고 가공해서 나온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거든요. 예, 총 93페이지로 만든 저만의 추출물. 이게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스타, 그 다음에 유튜브, 블로그, 지금처럼 강의, 뭐 전자책도 쓰고, 이제 뭐 아는 뭐 지인들한테 컨설팅도 해주고, 뭐 지금 당장 프리미엄 콘텐츠는 안 하고 있지만은 조만간에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 정리해가지고 이제 마인드 맵으로 쓰거나, 아니면 요즘에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해가지고 각각 2개씩 운영하는데 총 6개 계정 운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처음은 인스타그램 2가지 계정이 있는데, 하나는 제 개인 브랜디 계정, 그 다음에 비즈니스 계정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2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제 브랜딩 계정, 하나는 제 사업용 계정인데 일단 끝날 때 이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빌리 브라더스 신도 솔루션 해가지고 그 구독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틀어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한번 보세요. 예. 물론 좀 재미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블로그. 제가 블로그를 5년 동안 했거든요. 이 블로그는 5년 동안 했는데 거의 글이 거의 700개 가까이 됐거든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700개 가까이 됐고, 제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강의를 갔다 오거나 무슨 행사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감사일기 쓸 때 여기다 다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하는 사업을 이제 블로그화 시킨 거거든요. 그것도 의외로 요즘에 그 방문자 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내가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전자책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강의 기회가 많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디지털 강의하는 거 요청 받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 가지고 3년 전에 강남에 있는 국제학교에 있거든요. 그냥 집구석에 돈 많은 애들만 보낸다는 그 국제학교, 거기 가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때 제 기억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해리포터 나오는 그 학교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강의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자책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이 기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공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6권의 책을 쓰게 됐는데, 잘 보면은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장르가 다른 것 같지만은 잘 보면은 약간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나 가지고 여러 개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전자책을 아마 안 써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전자책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냥 제가 썼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자책을 왜 내야 하나 하는데, 책을 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책 내면은 이제 베스트셀러 되고 돈이 엄청나게 모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돈이 안 모이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좋은 강점이 뭐냐면은 이 자체로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출강, 인터뷰, 사업의 기회들이 생기는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내가 어디 강의를 나간다 했을 때 이왕이면은 책을 낸 사람한테 강의를 듣는 걸 더 원하시니까 책 한 권 내더라도 그게 이 자체가 이제 브랜딩이 되거든요. 이제 제가 전자책을 내기 전에 그 강의를 이제 들어봤는데, 이 종이책 쓰는 거랑 전자책 쓰는 거 이제 장단점이 다 나왔거든요. 전자책이 종이책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냐 봤더니, 종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면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오랫동안 걸리는데, 전자책은 맘만 먹으면은 하루는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은. 분량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출간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책을 쓰려면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알아주는 사람이 해야 좀 유리하게 한데, 전자책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좀 이게 허들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책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이 15,000원이라 치면은 제가 알기로 작가가 가져가는 돈이 1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씩 온라인 서점마다 다르긴 한데, 작게는 30%, 많게는 70% 하니까 거의 수익률이 거의 50%거든요. 한 권 팔면은 거의 50%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액도 공짜에서 무료로 파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2만 원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좀 단점이 하나 뭐냐면은 책을 매대에 못 올리니까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제가 저는 뉴페이퍼로 이제 올리긴 하는데, 올리면은 제가 올리는 그날은 신간 리스트에 올라가는데 한 며칠 지나면 금방 더 떨어지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누구나 쉽게 낼 수 있으니까
전자책 쓰는 것을 좀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전자책 쓰는데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좀 약간 순서는 좀 달라도 되긴 하는데, 먼저 어떤 책을 쓸 건지 이제 기획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장르를 어떤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어떻게 쓸 건지 정하고, 제목, 목차. 그 제목이랑 목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 프롤로그 작가 속에 쓰고, 그 다음에 초고는 그냥 자유롭게 쓰면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태고 할 때가 문제인데, 태고가 뭐냐면 그냥 수정하는 작업인데, 저는 웬만하면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이제 태고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볼 때마다 오타들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고를 많이 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요즘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똥손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요즘엔 좋은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다 그려주거든요. 뭐 캔바나 아니면은 그 미리 캠퍼스에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하기를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투고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출간하는 거. 그 전자책도 종류가 2가지 있거든요. EPUB이랑 PDF 책. 그러니까 EPUB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책 양식. 그래서 어떤 걸로 쓸 거냐 결정해가지고 올리면 되고, 다 올리면은 이제 내가 있는 커뮤니티에다가 나 이 책 올렸으니까 홍보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쓰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내가 주제를 어떤 주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독자가 누구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할 건지 아니면 학생들을 할 건지 좀 타겟을 명확하게 해야 또 그거에 맞는 책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독자들한테 어떤 해결책을 줄 거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독자들의 그 마음을, 입장을 고려해서 쓰면은 더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또 좋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종이책이랑 전자책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종이책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은 뭐 뒤에서부터 볼 수 있고, 아니면 앞에서도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뭐 중요한 메시지를 맨 뒤에 배치해야 되는데, 전자책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첫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만 샘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맨 앞에다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책이 팔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고는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그 전자책을 쓰기 위해서 평상시에 뭘 해야 되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책이 뚝뚝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책을 낼 수 있는 그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앞에 계신 2분이 약간 IT 쪽이라 하셨는데, 제일 먼저 IT 쪽에 진짜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고도 일으켜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의 사고가 또 바뀌고,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해야 이것들이 다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자책을 쓴 계기가 뭐냐면은, 그 전자책도 어느 날 갑자기 쓴 것도 아니고, 제가 10년 전에 어떤 그 책을 쓴 저자님의 그 북토크를 갔었거든요. 또 그분하고 또 이제 그분이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멘토링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도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7년인가 8년 동안 이렇게 나는 언젠가 책을 쓸 거야. 책을 써가지고 많은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나를 브랜딩하고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7년, 8년 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코로나 그 기간 때 전자책 그 프로젝트를 뭐 한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거를 이제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전자책을 쓰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쓴 책이 기록에 관련된 책인데, 그걸 한번 쓰고 나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번 쓰기가 어려울 뿐이지, 한 권 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한 권부터 맘만 먹으면 100권도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저의 계획사항은 뭐냐면은, 아까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은, 제 책을 보면 색깔이 있거든요. 노란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지금 비어있는 색이, 네,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이거든요. 앞으로 3권을 더 써가지고 맞춰서요, 7가지 색깔을 맞추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 지금 3개 남았는데 하나가 뭐 준비하고 있는 책이 목표 관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기업.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또 그때 되면 또 좋은 콘텐츠가 나올 거니까 또 그때 맞춰서 쓸 예정입니다. 또 거기다가 아직 그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는 또 이제 종이책도 써가지고 그것이 언젠가 교보문고에 나오고 그걸 통해서 또 제가 세바시에 나오는 것을 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 재미있는 또 이제 초대를 해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서울숲 그 패시브5라는 그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2층에 그 프로 CEO라는 그 발표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또 사업 계획 발표하니까 혹시 시간 되신다면은 또 한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으로 해가지고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2가지 메시지만 전하고 끝낼게요. 네, 첫 번째는 뭐든지 다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그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두면은 절대 쓸모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록을 해두시길 바라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기록에 관한 것만 좀 꾸준한 기록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매일같이 제가 하루에 일기 쓰는 시간이 뭐 길어봐야 5분,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인생에 좀 좋은 기적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꼭 기록이 아니더라도 그 매일같이 뭐 10분, 뭐 5분, 10분 하는 그 행동이 또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뭔가 하나 할 때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